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는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또 평창 홍보대사 김연아 씨가 안전 램프에 담겨온 평창 불꽃을 임시 성화대로 옮겼고요. 네. 이낙연 총리가 다시 성화봉으로 불길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 성화가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도를 거쳐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준비 상황이든 여러 가지 지금 체크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 이 최문순 강원지사와의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어제 검찰에 체포됐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007 가방에다가 5만 원권을 넣어서 매달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두 비서관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추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닙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라든지 실체 이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2년인데요. 네. 2012년에 이제 제가 이 이슈 털어주는 남자 줄여서 이털남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양심 고백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2012년 3월 14일 인터뷰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한 사건을 폭로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돈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씩 전달을 했다는 건가요? 매월 200만 원씩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입니까? 저희 조직의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은 수표였습니까? 현찰이었습니까?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요? 만 원권이요? 예, 5만 원권이었습니다. 5만 원권으로? 네. 그러면 자, 이 돈을 언제부터 전달을 한 겁니까? 제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항이고 가서 제가 2009년 8월부터 전달해서 그 다음에 2010년 7월까지 제가 근무했는데 네. 6월까지는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매달 전달을 네, 제가 근무했던 동안은 매달 드렸습니다. 거의 붕어빵. 네. 판박이 아닙니까? 5만 원권도 나오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의 이른바 중간 몸통 네.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인데요. 청와대 이제 비서관인데 매달 200만 원씩 상납을 했다라는 건데 총리실의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빼가지고 5만 원권으로 바꿔서 직접 전달을 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네. 판박이. 액수만 좀 다르고. 네. 자, 여기서 박근혜 정부 때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싱크로율 거의 99%의 상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번 사건은 이 구악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되는 이 구조적인 악습이 횡행하고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로밖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회당 1억 원이니까 한 달에 1억. 굉장히 큰 액수죠. 규모가 이전 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요. 요번에 등장하는 조윤선, 현기환 네. 당시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 원씩 갔다는 거와 매달 1억씩 갔다라고 해서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니까 네. 그 매달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최종 수령자는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점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이 구악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이것도 이참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네, 이 점도 확실히 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두 사건이 거의 99% 일치하는 판박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거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성질도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SBS가 노사 합의에 따라서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노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주 안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네. 외부 인사 주도로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합니다. 논두렁식의 보도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네네네. 있는데요. 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씨한테 받은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러니까 2009년 5월 13일에 SBS가 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는요. 국정원 전체 전산 자료와 문서를 검색했지만 논두렁이란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SBS 기자는 논두렁 투기를 검찰에서 들었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또 국정원 직원 4명이 논두렁 보도가 나가기 전에 당시 SBS 사장이었던 하금열 사장과 접촉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전 사장의 이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실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개혁이 발표가 있던 날 SBS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하전 사장이 국정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반론을 실었습니다. 아무튼 논두렁이라고 하는 이 장문을 누가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제출됐습니다. 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 5명이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김 사장의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일 정기이사회에서 다음 이사회 일정을 확정해서 해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관심사입니다. 네. 어떻게 처리가 될지. 네. 그리고 2195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앞서서 이 청와대 상납,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이 점을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상납 관행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야겠네요. 라고 하는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밝힐 거 확실하게 밝히고 도려낼 건 확실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네. 시정연설 내용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 중심 경제, 적폐 청산, 북핵 문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모토에서 이제 짜여진 예산안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연결해서 이 예산안 쟁점 짚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 예산 가운데 공무원 증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리가 좀 공무원이라는 걸 이제 보면,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정기 예산을 갖다 보니까, 그걸 늘리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시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이 권력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무원 늘리면,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고 더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을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늘릴 공무원이 있는 거죠. 예. 줄일 공무원도 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늘어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경찰, 소방 아니면 복지 관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규모와 재정 부담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당이 이야기하는 거 간단히 이건 경직성 경비 아니냐. 일단 증원을 해놓으면 네. 계속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공무원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은 건 틀림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OECD가 권장하는 것처럼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 OECD 평균의 지금 3배율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소장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재정 기반이나 네. 예산 구조에 입각해서 볼 때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감당하죠. 워낙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에서 세금이
적고 재정이 작은데 네. 공무원은 더 적어가지고 예. 지금 예산 비중 대비 그 인건비의 비중이 8.5% 정도 돼요. 아, 그럼 그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한참 낮은 겁니까? 예. 왜냐면 공무원들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맨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더 높죠, 비중이. 보통 OECD, 재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OECD 평균 한 몇 % 되는데요? 한 20% 정도 됩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워낙 공무원이 적으니까 예. 그 세금으로 받는 걸 다 쳐도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대규모 증원이라고 볼 수 없고 네.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늘려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그 0.5%에서 1% 정도 늘렸는데, 네. 이제 이번에 한 1%에서 1.5 정도, 그 예.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규모적인 증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도 아니고 대폭도 아니다. 이런 또 평가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재원 이야기 하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예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산안 꼼꼼히 들여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 예산 늘어난 게 28조입니다. 네. 그중에 11조가 지방으로 내려가고요. 예. 16조 정도가 이제 더 늘어난 건데, 네. 그 복지 예산이 16조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액수가 채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국방이랑 교육 쪽에도 한 8조 이상 더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늘어나는 것만 계산하는데 기존에 줄인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SOC나 뭐 이런 걸 줄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감당하면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예산 지금 짜인 것은 네. 그 빚이 좀 감소하고, 네. 그러니까 빚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빚이 증가율이 감소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자를 좀 줄이고, 적자 폭을 그렇게 해서 약간 짠돌이 예산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기로는 내년은 그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대폭 확장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던데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4% 증액되던 게 7% 증액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구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7% 증가 그 이상을 이제 더 새롭게 편성을 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7.1%가 증가하는데 수입이 7.6%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지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건전성을 좀 신경을 써서 짠돌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은 왜 공약한 거를 화끈하게 안 해가지고 안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불만을 표출을 하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은 그냥 액수만 놓고 보면 10억만 넘으면 엄청 많아 보여서 네네네. 그러는 건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걸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 네, 좀 소장님은 오히려 평가가 지금까지 시중에 알려진 거와는 정반대로 짠돌이 예산이다 이런 평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뭐 슈퍼 예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창수 소장 오히려 거꾸로 짠돌이 예산 아니냐. 짠돌이 예산. 더 써도 되는데 안 썼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분에게 또 바로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수고하셨고. 5만 원권에 넣어서 매달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두 비서관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추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닙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라든지 실체 이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2년인데요. 네. 2012년에 이제 제가 이 이슈 털어주는 남자 줄여서 이탈남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는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매달 전달을 예, 제가 근무했던 동안은 매달 드렸습니다.
거의 붕어빵. 네. 판박이 아닙니까? 5만 원권도 나오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의 이른바 중간 몸통 네.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인데요. 청와대 이제 비서관이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상납을 했다라는 건데 총리실의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빼가지고 5만 원권으로 바꿔서 직접 전달을 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네. 판박이. 액수만 좀 다르고. 네. 자, 여기서 박근혜 정부 때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싱크로율 거의 99%의 상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번 사건은 이 구악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되는 이 구조적인 악습이 횡행하고 있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는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또 평창 홍보대사 김연아 씨가 안전 램프에 담겨온 평창 불꽃을 임시 성화대로 옮겼고요. 네. 이낙연 총리가 다시 성화봉으로 불길을 옮겼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성화가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도를 거쳐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준비 상황이든 여러 가지 지금 체크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 이 최문순 강원지사와의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어제 검찰에 체포됐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007 가방에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양심 고백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2012년 3월 14일 인터뷰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한 사건을 폭로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자,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돈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씩 전달을 했다는 건가요? 매월 200만 원씩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입니까? 저희 조직에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은 수표였습니까? 현찰이었습니까?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요? 만 원권이요? 예, 5만 원권이었습니다. 5만 원권으로? 네. 아, 그러면 자, 이 돈을 언제부터 전달을 한 겁니까? 제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항이고 가서 제가 2009년 8월부터 전달해서 그 다음에 2010년 7월까지 제가 근무했는데 네. 6월까지 네. 이런 이야기로밖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회당 1억 원이니까 한 달에 1억. 굉장히 큰 액수죠. 규모가 이전 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요. 요번에 등장하는 조윤선, 현기환 네. 당시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 원씩 갔다는 거와 매달 1억씩 갔다라고 해서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니까 네. 그 매달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최종 수령자는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점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이 구악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이것도 이참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네. 이 점도 확실히 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두 사건이 거의 99% 일치하는 판박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거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도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SBS가 노사 합의에 따라서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노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